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온몸이 무겁고 병원에 다녀와도 마음이 편치 않은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85세의 이승호,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매일 먹는 음식으로 몸속 염증을 없애고 기름 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이죠. 제 환자 중 76세 김옥자 할머니는 15년 동안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으며 늘 피곤에 절어 있었어요.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어 늘 미안한 마음뿐이셨죠. 그런데 4개월 만에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셨어요. 박사님, 요즘 손주들이 저를 못 따라와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대의학은 참 대단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약으로 관리할 뿐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파고들지 않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70% 이상이 만성 염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이 염증은 관절통, 피로, 심지어 치매까지 불러오는 침묵의 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바로 음식과 감정, 그리고 자연의 힘을 결합하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의학 3.0이라고 부르는 이 방법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김옥자 할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박사님, 정말 밥상만 바꿔도 몸이 나아질까요? 라고 물으시며 망설이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슈퍼푸드와 생활 습관을 실천한 뒤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고 동네 경로당에서 춤도 추신대요.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릴게요. 첫째,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염증을 줄이는 법. 둘째, 마음을 편안하게 해 뇌와 몸을 젊게 만드는 비결. 셋째, 혈관을 청소해 심장과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이 비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김옥자 할머니처럼 아침을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50년 의사 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비밀을 가족, 친구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할 치유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관절이 뻐근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런 불편함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만성 염증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염증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부르는 침묵의 적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만성 염증 때문에 크고 작은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염증의 뿌리가 바로 우리의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매일 저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다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셨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약만 늘어났지만 어르신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셨죠. 손자와 공기놀이 한 번 하는 것도 버거워하시며 이 나이에 뭐가 나아지겠나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어르신께 물었어요. 혹시 매일 드시는 음식이 몸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탁을 바꿔볼까요? 처음엔 어르신도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제 조언을 따라 식단을 바꾼 지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침마다 손자와 동네 공원을 산책하실 만큼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걸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비결은 간단해요.
자연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염증은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설탕 같은 독소에서 자라납니다. 패스트푸드, 흰빵, 과자, 달달한 음료.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염증의 씨앗이에요. 반면 자연의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몸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제가 김만수 어르신께 드린 첫 번째 조언은 식단에서 독소를 줄이는 거였어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튀김 대신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잡곡밥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찜 요리는 기름을 줄여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잡곡밥을 매일 먹은 사람은 염증 수치가 15% 낮아진다고 해요. 두 번째 비결은 음식의 출처를 확인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포장된 가공식품 대신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라보세요. 가능하면 유기농을 선택하시고 농부의 손길이 닿은 재료를 밥상에 올리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음식은 약이에요. 좋은 약을 고르듯 재료를 고르세요. 김 어르신은 동네 시장에서 고른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식탁에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만에 어르신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세 번째로,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즙을 타서 마셔보세요. 레몬즙은 간을 깨끗이 해독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레몬즙을 매일 마신 사람은 염증 수치가 2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준비도 간단해요. 레몬 반쪽을 짜서 따뜻한 물 한 컵에 섞으면 끝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몸이 가볍게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지키고 있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한 뒤 이제 손자와 함께 공기놀이를 하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어르신이 보여주신 사진 한 장이 기억나요. 공원에서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 속 어르신의 미소가 정말 환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탁을 바꿔보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밥상에 잡곡밥을 올리고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아침에 레몬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염증을 잡는 첫걸음입니다. 이 비결,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답니다. 자, 이제 염증을 잡는 첫걸음을 뗐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혈관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는 놀라운 슈퍼푸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겸손하지만 강력한 그 채소입니다. 궁금하시죠? 이어서 만나봅시다. 여러분, 시장에서 흔히 보는 그 초록 잎사귀, 미나리 기억하시죠? 진흙탕에서도 꿋꿋이 자라는 이 겸손한 채소가 우리 몸속 혈관을 청소하는 비밀병기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미나리만큼 놀라운 치유력을 가진 음식은 드물다고 확신해요. 미나리는 자연이 준 아스피린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어요. 항염 효과가 뛰어나 혈관에 쌓인 기름때를 씻어내고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을 낮춰줍니다. 일본 오키나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나리를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80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늘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손주들과 마트에 가는 짧은 외출조차 힘들어하셨죠.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어요. 손주들 얼굴 보기도 겁이 나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미나리를 추천했어요. 할머니,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매일 미나리즙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할머니도 그까지 채소가 뭐가 되겠어? 라며 미심쩍어 하셨어요. 하지만 2개월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박사님, 요즘 어지러운 날이 거의 없어요. 얼굴도 밝아졌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네요. 할머니의 혈압은 안정됐고 무엇보다 삶의 기쁨을 되찾으셨어요.
미나리가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미나리는 진흙 속에서도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한 영양을 끌어올리는 놀라운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죠. 혈관에 쌓인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데 탁월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자연의 선물이에요. 한국전통의학연구소에서도 미나리의 항염 효과가 입증됐답니다. 미나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염증 수치가 25% 줄어들었다고 하니 이 작은 채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그럼 미나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미나리 100g을 깨끗이 씻어 믹서에 갈아 아침 공복에 한 잔 마셔보세요. 공복에 마시면 미나리의 영양이 빠르게 흡수돼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도 아침마다 미나리즙을 마시는데 하루가 가볍게 시작되는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미나리를 살짝 데쳐 나물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보세요. 된장과 미나리의 조합은 염증을 줄이는 데 시너지를 낸답니다. 세 번째, 미나리와 사과를 함께 갈아 주스로 마셔보세요. 사과의 달콤함이 미나리의 쌉쌀한 맛을 부드럽게 해줘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미나리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20% 더 강해진다고 하니 꼭 시도해보세요. 이정희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텃밭에서 미나리를 키우시며 건강한 삶을 즐기고 계세요. 얼마 전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 한 장이 떠오르네요. 텃밭에서 손주와 미나리를 들고 웃고 계신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박사님, 이렇게 싼 채소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줄 몰랐어요. 이 비결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미나리즙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방법 시도해보셨다면 아래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미나리의 놀라운 힘을 알아봤으니 이제 또 다른 바다의 보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슈퍼푸드는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깊게 만들어주는 그 음식입니다. 궁금하시죠? 이어서 함께 만나봅시다. 여러분, 밤에 잠이 안 나 뒤척이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이라는 거예요. 오늘 소개할 바다의 선물, 파래와 해조류는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잠을 선사하는 놀라운 슈퍼푸드예요. 파래는 마그네슘의 보고로 심근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고혈압과 불면증을 줄이는 데 탁월하죠.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미네랄을 가득 품고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를 매주 3번 섭취한 어르신들은 심장병 위험이 25%나 낮아졌다고 해요.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68세 최미영 씨의 얘기가 생각나네요. 최미영 씨는 5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 약에 의존했지만 아침이면 늘 피곤에 찌들어 계셨죠. 손주들이 집에 놀러와도 할머니 왜 맨날 졸려? 라며 묻곤 했어요. 그 말에 미영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저에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박사님,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도 없어요. 저는 미영 씨께 파래와 바나나로 만든 스무디를 추천했어요. 하루 한 잔씩 마셔보세요. 몸이 편안해질 거예요. 처음엔 미영 씨도 바다풀이 뭐가 되겠어? 라며 고개를 갸우개이셨죠. 하지만 3주 뒤 미영 씨가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박사님, 요즘 밤에 동화책 읽다가 제가 먼저 잠들어요. 불면증 약을 끊은 지 3주 만에 깊은 잠을 자게 되셨답니다. 파래가 이렇게 놀라운 이유는 뭘까요? 파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심장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여기에 바나나에 칼륨이 더해지면 세로토닌이 늘어나 마음까지 편안해지죠. 세로토닌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으로 잠을 깊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해조류는 또 어떤가요? 미역, 다시마, 톳 바다 채소들은 혈액을 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미네랄의 보고예요. 한국해양수산부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15% 낮아졌다고 해요. 이처럼 파래와 해조류는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우리의 든든한 친구랍니다. 그럼 파래와 해조류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파래 한 줌을 깨끗이 씻어 바나나 한 개와 함께 믹서에 갈아 스무디로 드세요. 바나나의 달콤함이 파래의 짭짤한 맛을 부드럽게 해줘 처음 드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아침이나 저녁에 한 잔 마시면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파래를 살짝 데쳐 샐러드에 넣거나 된장국에 추가해 보세요. 파래를 된장국에 넣으면 국물이 더 깊고 구수해진답니다. 세 번째,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매일 조금씩 밥상에 올리세요. 미역국, 다시마 무침, 톳나물처럼 익숙한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 하루 한 숟갈이라도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최미영 씨는 이제 밤마다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얼마 전 미영 씨가 보내주신 편지가 기억나요. 박사님, 손주들이 저한테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세? 라고 물어요. 파래 스무디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파래 스무디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잠이 달라지고 아침이 더 상쾌해질 거예요. 이 방법 시도해보셨다면 아래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파래와 해조류의 놀라운 치유력을 알아봤으니 이제 또 다른 슈퍼푸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우리 몸속 독소를 몰아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 음식입니다. 어떤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봅시다. 여러분,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몸이 늘 무겁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날이 있으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속에 쌓인 습독 때문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소개할 슈퍼푸드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이 겸손한 버섯은 항균과 항바이러스 효과로 몸속 독소를 몰아내는 천적이에요. 한국한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35%나 높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작고 평범해 보이는 버섯이 우리 몸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75세 윤상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윤 어르신은 만성 피로로 늘 기운이 없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며 내 나이에 뭐가 나아지겠나라며 한숨을 쉬곤 하셨죠. 손자가 할아버지, 같이 자전거 타러 가요 라고 조를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어르신이 저에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박사님, 몸이 너무 무거워요. 손주랑 놀아줄 힘도 없네요. 저는 어르신께 표고버섯을 추천했어요. 매주 3번 표고버섯으로 탕을 끓여 드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처음엔 어르신도 버섯이 뭐 대단하겠어? 라며 미심쩍어 하셨지만 2개월 뒤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박사님, 요즘 아침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손주가 저를 못 따라오겠대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표고버섯이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표고버섯에는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분이 풍부해 몸속에 쌓인 독소와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해요. 특히 습독이라고 부르는 몸에 축축하게 쌓인 독소를 몰아내는 데 효과적이죠. 이 습독은 피로, 감기, 관절통 같은 증상의 주범이에요. 표고버섯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우리 몸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랍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도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감기 발생률이 20%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작은 버섯이 우리 몸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표고버섯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표고버섯 3-4개를 물에 30분 정도 불린 뒤 미역과 함께 끓여 들깨가루를 넣어 탕으로 드셔보세요. 이 표고버섯 들깨탕은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구수한 맛이 입맛을 돋워줘요. 저도 일주일에 2번은 꼭 끓여 먹는데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 채소와 함께 볶음 요리에 추가하세요. 표고버섯의 쫄깃한 식감이 고기 못지않게 맛있어요. 세 번째, 말린 표고버섯을 믹서에 갈아 가루로 만들어 스프나 국물에 한 숟갈 뿌려 드세요. 이 가루는 바쁜 날에도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비법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매주 3회 섭취하면 염증 수치가 15% 낮아진다고 하니 꾸준히 드셔보세요. 윤상철 어르신은 이제 손자와 자전거를 타며 젊은 날의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얼마 전 어르신이 보내주신 사진 한 장이 기억나요. 공원에서 손자와 자전거를 나란히 타며 웃고 계신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박사님, 표고버섯 탕 덕분에 몸이 살아났어요. 이 비결 동네 친구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표고버섯 탕을 끓여보세요. 몸이 가볍고 기운이 솟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방법 시도해 보셨다면 아래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표고버섯의 놀라운 치유력을 알아봤으니 이제 또 다른 식탁의 보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 작은 가루입니다. 어떤 슈퍼푸드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봅시다. 여러분, 밥상에 올리는 그 구수한 가루, 들깨가루 아시죠? 이 작은 가루 한 스푼이 혈관을 깨끗이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밀병기라는 사실 놀라지 않으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들깨가루를 추천해왔어요. 들깨는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탁월하죠.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들깨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식탁에 늘 있는 재료가 건강을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 환자 70세 한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옥자 할머니는 고지혈증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병원에서 약을 받아왔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요 라고 조를 때마다 기름진 음식이 걱정돼 망설이셨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약을 먹어도 몸이 무겁고 손주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겁나요. 저는 할머니께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약만 드시지 말고 밥상에 들깨가루를 올려보세요. 혈관이 깨끗해질 거예요. 처음엔 할머니도 그까짓 가루가 뭐가 되겠어 라며 고개를 갸우떡이셨어요. 하지만 3개월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요즘 손주들이랑 떡볶이도 마음껏 먹어요. 할머니의 얼굴에서 빛나는 기쁨이 잊히지 않네요. 들깨가루가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에 쌓인 염증과 기름때를 줄이는 데 탁월해요. 오메가3는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해줍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심장병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죠.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들깨가루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혈관 염증이 15% 감소했다고 해요. 게다가 들깨가루는 비싼 보조제와 달리 우리 식탁에서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비싼 약보다 밥상에 올리는 한 숟갈이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그럼 들깨가루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밥이나 국에 들깨가루 1스푼을 뿌려 드셔보세요. 밥에 뿌리면 고소한 향이 퍼져 밥맛이 더 좋아지고 국에 넣으면 구수한 풍미가 더해져요. 저도 아침마다 된장국에 들깨가루를 뿌려 먹는데 하루가 든든하게 시작된답니다. 두 번째, 들깨가루를 나물 무침에 추가하세요. 시금치나 고사리 나물을 무칠 때 한 숟갈 넣으면 영양과 맛이 배가 돼요. 세 번째, 들깨가루와 꿀을 1대1로 섞어 아침에 한 숟갈 드셔보세요. 이 간단한 혼합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소화도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들깨가루를 매일 섭취하면 혈중 지방이 10%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한옥자 할머니는 이제 동네 경로당에서 들깨가루 비법을 나누며 모두의 건강 리더가 되셨어요. 얼마 전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진이 기억나요. 손주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계신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 비결, 경로당 친구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상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올려보세요. 혈관이 깨끗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방법 시도해 보셨다면 아래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들깨가루의 놀라운 힘을 알아봤으니 이제 또 다른 치유의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어떤 슈퍼푸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데 마음이 무겁고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우울한 날이 있으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울증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 염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뇌 염증과 관련된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식탁 위의 음식으로 이 뇌 염증을 줄이고 마음을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콩, 바나나, 해조류, 생감자즙으로 마음과 뇌를 치유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제 환자 67세 정미숙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미숙 씨는 손주를 돌보는 게 삶의 큰 낙이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이 찾아와 웃음을 잃으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 라고 조를 때마다 마음은 따뜻했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죠. 어느 날 진료실에서 미숙 씨가 저에게 털어놓으셨어요. 박사님, 손주들 웃는 모습이 행복한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미숙 씨께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탁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매일 이 음식들을 조금씩 드셔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미숙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조언을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2개월 뒤 미숙 씨가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손주들이랑 장난치다가 제가 더 신나요. 미숙 씨의 눈빛이 다시 생기로 반짝이더라고요. 이 음식들이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콩, 바나나, 해조류, 생감자즙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늘려 뇌 염증을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해요. 콩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해 세로토닌 생성을 돕고 바나나는 칼륨과 비타민 B6로 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해조류는 마그네슘이 많아 신경을 안정시키고 생감자즙은 염증을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을 가득 품고 있죠.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세로토닌을 높이는 음식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우울 증상이 25%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음식들은 비싼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그럼 이 음식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아침에 생감자즙 반 컵을 마셔보세요. 감자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갈면 되는데 약간의 꿀을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져요. 공복에 마시면 뇌 염증을 줄인 효과가 더 커진답니다. 두 번째, 점심에 콩나물국과 바나나 한 개를 드셔보세요. 콩나물국은 구수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바나나는 디저트로 먹으면 기분까지 좋아져요. 세 번째, 저녁에 미역이나 파래를 샐러드나 국에 추가하세요. 미역국에 파래를 살짝 넣으면 영양과 맛이 배가 된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음식들을 조합해 매일 섭취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20% 높아진다고 하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정미숙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손주와 공기놀이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얼마 전 미숙 씨가 보내주신 사진이 기억나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고 계신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미숙 씨가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박사님, 이 음식들 덕분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손주들이랑 노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생감자즙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웃음이 피어날 거예요. 이 방법 시도해보셨다면 아래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콩과 바나나, 해조류, 생감자즙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 알아봤으니 이제 또 다른 슈퍼푸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뜨거운 햇빛 아래서 자라며 우리의 감정을 부드럽게 다스려주는 그 채소입니다. 어떤 치유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거나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날, 따뜻한 햇살 같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슈퍼푸드는 바로 케일입니다. 이 초록 잎사귀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자라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치유의 힘을 품고 있어요. 케일은 트립토판이 풍부해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을 늘려주고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하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케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우울 증상이 3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케일 같은 자연의 성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확인했어요. 자, 이 초록 잎사귀가 어떻게 마음을 밝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73세 오상민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 어르신은 3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으신 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러웠고 동네 친구들이 형님, 같이 산책합시다 라고 불러도 집 밖을 나오기가 어려우셨죠. 어느 날 진료실에서 어르신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세상이 다 회색이에요. 웃고 싶어도 웃음이 안 나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어르신께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케일로 식탁을 채워보자고 제안했어요. 매일 케일 요리를 조금씩 드셔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오 어르신은 망설이시면서도 제 말을 믿고 실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6주 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러요. 손주들이 제 노래를 듣고 박수를 쳐줬어요. 어르신의 목소리에서 삶의 기쁨이 다시 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케일이 왜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는 걸까요? 케일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세로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행복의 열쇠예요. 게다가 케일은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이 많아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줍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케일을 매주 3회 섭취한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20% 감소했다고 해요.
케일은 뜨거운 햇빛 아래서 강인하게 자라듯 우리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는 셈이죠. 이 초록 잎사귀는 비싼 약이 아니라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그럼 케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케일을 살짝 쪄서 밥에 말아 김치와 함께 드셔보세요. 케일 찐빵말이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김치와 환상적으로 어울려요. 저도 일주일에 2번은 이 요리를 즐긴답니다. 두 번째, 케일을 믹서에 갈아 바나나와 함께 스무디로 마셔보세요. 바나나의 달콤함이 케일의 쌉싸름한 맛을 부드럽게 해줘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아침에 한 잔 마시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돼요. 세 번째, 케일을 된장국에 넣어 부드럽게 드셔보세요. 케일을 살짝 데쳐 된장국에 넣으면 국물이 깊고 영양이 풍부해진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케일을 꾸준히 먹으면 세로토닌 수치가 15% 높아진다고 하니 매일 조금씩 챙겨 드셔보세요. 우상민 어르신은 이제 동네 합창단에서 솔로 파트를 맡으실 만큼 밝아지셨어요. 얼마 전 어르신이 보내주신 영상이 기억나요? 합창단에서 고향의 봄을 부르며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박사님, 케일 덕분에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비결 합창단 친구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케일 찐빵말이나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마음이 가볍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방법 시도해 보셨다면 아래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케일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알아봤으니 이제 또 다른 치유의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우리 전통의 특별한 재료입니다. 어떤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봅시다. 여러분, 소금이 당뇨를 조절하고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 믿어지시나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소금 하나만 잘 골라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수많은 환자들에게 확인했어요. 오늘 소개할 슈퍼푸드는 바로 죽염입니다. 일반 소금은 삐세 플라스틱이나 오염물 때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죽염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대나무에 소금을 넣어 9번 구워낸 죽염은 미네랄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하죠. 한국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죽염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의 혈당이 15% 개선됐다고 해요. 이 작은 소금 알갱이가 우리 몸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69세 배진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배 어르신은 1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약을 먹었지만 다리가 자주 붓고 몸이 무거워 동네 산책조차 힘들어하셨죠. 손주가 할아버지 공원 가요라고 졸라도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시곤 했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어르신이 저에게 하소연하셨어요. 박사님, 약을 먹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손주랑 놀아줄 힘도 없네요. 저는 어르신께 죽염을 추천했어요. 약만 드시지 말고 밥상에 죽염을 조금씩 넣어보세요. 혈당도 잡고 몸도 가벼워질 거예요. 처음엔 어르신도 소금이 뭐 대단하겠어? 라며 고개를 갸우떡이셨어요. 하지만 3개월 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다리 부종이 사라졌어요. 혈당도 안정됐대요. 요즘 손주랑 공원에서 뛰어놀아요. 어르신의 밝아진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죽염이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죽염은 일반 소금과 달리 고온에서 9번 구워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농축한 특별한 소금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혈당을 조절하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죽염은 설탕의 해악을 균형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설명해요. 소금은 혈당을 조절하고 당은 소금을 조절해요.
이 균형을 잘 맞추면 몸이 건강해진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죽염을 매일 소량 섭취한 사람은 염증 수치가 10% 낮아졌다고 해요. 이 전통의 지혜가 우리 식탁에서 빛을 발하는 셈이죠. 그럼 죽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밥을 지을 때 죽염 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밥이 더 구수해지고 미네랄이 스며들어 영양이 풍부해진답니다. 저도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죽염을 꼭 넣는데 가족들이 밥맛이 더 좋다고 좋아해요. 두 번째, 국이나 찌개에 죽염을 소량 사용하세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죽염을 넣으면 국물이 깊고 부드러워져요.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 한 꼬집 정도만 넣으세요. 세 번째, 아침에 죽염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물 한 컵에 죽염 1g은 약 한 티스푼 정도를 녹여 마시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죽염물을 꾸준히 마신 사람은 혈압이 5%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매일 아침 작은 습관으로 시작해보세요. 배진수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동네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세요. 얼마 전 어르신이 보내주신 사진이 기억나요? 공원에서 손주와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웃고 계신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박사님, 죽염 덕분에 몸이 살아났어요. 이 비결,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을 지을 때 죽염 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방법 시도해 보셨다면 아래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죽염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몸을 치유하는 법을 알아봤으니 이제 이 모든 비법을 하나로 모아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난 슈퍼푸드들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나리, 파래, 표고버섯, 들깨가루, 케일, 그리고 죽염까지 몸속 염증을 잡고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슈퍼푸드들을 함께 만나봤어요. 이 모든 것들은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엌, 동네 시장, 그리고 우리 땅과 바다에서 자란 자연의 선물이죠. 제 환자 82세 장순자 할머니를 떠올려 봅니다. 할머니는 당뇨로 10년 넘게 약을 드셨지만 늘 피곤하고 다리 통증에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이 슈퍼푸드들을 식탁에 올린 지 6개월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손주 결혼식에서 신나게 춤을 추셨어요.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박사님,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힘이 생길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지 않나요? 만성염증은 당뇨, 고혈압, 심지어 우울증까지 모든 질병의 뿌리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순간 삶도 달라질 거예요. 월요일엔 미나리즙으로 상쾌하게 시작하고 수요일엔 파래 스무디로 마음을 편안히, 금요일엔 표고버섯탕으로 몸을 따뜻하게, 일요일엔 케일 찐빵말이로 기분을 밝게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냉장고 문이나 식탁 옆에 월 미나리, 수파래 같은 메모를 붙여두세요.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고마워, 이렇게 보살펴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삶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50년 의사 생활에서 얻은 이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게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오늘 소개한 레시피 중 하나라도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미나리즙 한 잔, 들깨가루 한 숟갈,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미나리즙 마셔봤는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같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치유의 비결을 함께 나눠봅시다. 가족, 친구, 이웃과 이 영상을 공유하셔도 좋아요. 건강은 함께 나눌 때 더
더 커지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손주들과 웃으며 놀 때, 동네 공원을 힘차게 걸을 때 그 행복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